안녕하세요. 청년브레드입니다. 올해 여름 휴가로 울산에 다녀왔고요. 광주에서는 4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울산을 봤는데 제가 울산에 다녀와 본 적이 없는 거죠. 일반 관광지였으면 후보에 넣어둘 건데 울산에는 고래라는 콘텐츠가 확실히 있으니까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휴게소에 들러서 잠시 쉬었고요. 휴가철다운 날씨답게 밖에 앉아만 있어도 땀이 나는 그런 날씨였어요. 차도 조금 밀렸고요. 경남 양산을 거쳐갔는데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막바지에 다다른 길에서 차가 끼어들더라고요. 양보에 깜빡이를 켰고요. 뒤에 따라온 택시도 끼어들더니 양보에 깜빡이를 켭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가다가 세 번째로 끼어든 차도 깜빡이를 켜고요. 연속 3번 받아본 적은 처음이라 양산은 매너의 도시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서울선에 도착을 했고 차 안의 온도가 38도를 찍는 거를 목격하게 되었죠. 울산역에서 여자친구를 태우고 이제 고래를 보러 갑니다. 장생포라고 해서 예전에 고래를 잡던 곳으로 유명한 곳을 고래문화 특구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곳에 박물관이라던가 체험관 같은 게 있고요. 옛 마을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테마파크 같은 곳도 있어서 그곳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장소를 치고 도착을 했더니 저희가 원래 가려던 곳과는 조금 먼 곳에 있는 주차장을 안내를 해준 거죠. 모노레일도 운영하는 만큼 규모가 큰 곳이라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 첫 번째 목적지는 고래박물관이었고요.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각 시설마다 입장료가 다 있더라고요. 저희는 A, B, E를 갈 생각이었는데 자유이용권 7,200원이 이보다 더 저렴해서 자유이용권으로 끊었습니다. 모노레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기차처럼 탈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서 저희는 못 탔습니다. 첫 번째 장생포 고래박물관으로 들어갑니다. 1층을 구경하고 나면 3층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2층으로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1층은 암각화, 인간, 불산, 고래 이런 정말 박물관다운 콘텐츠가 있었고요. 3층으로 올라가면 고래의 뼈라든지 모형, 고래잡이의 역사, 그리고 고래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콘텐츠들이 있었어요. 쉬는 곳이 있었는데 밖으로 배가 떠다니는 정말 제가 울산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꼬마 친구들이 뛰어다니고 엄마 손을 잡고 같이 스탬프를 찍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어디선가 귀신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은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대한 뼈를 보니까 외계 생명체 같기도 하고요. 해부학실에 있는 것 같은 표본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2층은 체험 공간처럼 되어 있어요. 고래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고래를 그려서 화면으로 보낼 수 있는. 구경은 거의 다 마쳤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면 기념품 샵하고 어린이 체험실이 있어서 공방처럼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고래빵을 팔길래 배도 고파서 하나 사 먹었어요. 한 개에 1,000원이고 3개부터 살 수 있었고요. 띠 손가락만한 크기에 안에 팥이 들어있는 그런데 이제 보리맛이 강하게 나는 그런 디저트였고요. 고래 박물관 앞에도 볼거리가 있더라고요. 제6진양호라고 해가지고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포경선입니다. 간단하게 둘러볼 수 있는 구조이고 큰 감흥은 없지만 모든 시설을 다 체험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올라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블로거가 된 이후로 그런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놓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알려주고 싶은. 다음은 고래 생태체험관입니다. 이곳은 돌고래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명칭에서는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저 말고도 비슷한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신 분도 계셨습니다. 등장하자마자 돌고래가 바로 보이고요. 1층은 수족관의 아래 부분인 거예요. 돌고래들이 유영하는 모습이 정말 우아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돌고래 수족관이고요. 또 세계 최초로 고래를 주민으로 등록한 울산이에요. 그래서 고래의 주민등록 등본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아래에서 바라보는 고래가 멋지기도 하지만 조금 어지러운 편이라 주의하셔야겠고요. 2층에는 이렇게 앉아서 고래 상태 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서서 봤는데 돌고래가 정말 가까이 있어서 이빨도 다 보여요. 노는 모습이 사람 같아서 귀여운 것 같아요. 돌고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고요. 귀공 열리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 멍하게 서 있었고요. 설명회에서는 돌고래들이 먹이를 먹으면서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
1층에도 어류 수족관이 있어요. 큰 편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이곳은 관람 인원이 정해져 있는 곳이라서 안에 300명이 있으면 줄을 서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기 있는 시간대는 조금 피하셔서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울산의 시그니처 메뉴라 함은 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옆 도보 30초 컷으로 거대한 배가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호위함 울산함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래를 본다는 목적은 이제 달성한 상태인데 배가 너무 멋있는 거죠. 울산 남구가 해군으로부터 무상 대여를 받아가지고 개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큰 기계 특유의 첫 냄새를 맡으면서 구경을 이어갔는데요. 그 당시 군복이 되게 멋졌던 해군 친구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 곳에서 생활을 했겠구나 싶었습니다. 갑판에 오를 수 있고요. 기억에 남는 장소로는 전투 정보실, 영화 속에서 긴박한 이야기를 두고 받는 장소로 활용되었던 것 같아요. 또 기억에 남는 장소로는 조타실이고요. 한당 의자가 있길래 앉아봤어요. 앞으로 보이는 같은 층수를 가진 건물의 눈높이와 비슷했고요. 긴박한 상황일 때 분위기는 어땠을까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함정에 휘날리는 깃발이 참 멋있었고요. 남자아이들은 이곳을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고래문화마을이에요. 자유이용권 표가 24시간 동안 유효해서 다음날 방문했고요. 주차장에서 울산대교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출발합니다. 고래 모형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고래와 돌고래를 구분하는 방법이 길이더라고요. 몸 길이가 4m가 넘으면 고래라고 하고 그보다 작으면 돌고래랍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자, 모노레일 승강장 밑으로 고래마을이 나타납니다. 정생포 옛 마을이고 약 20개의 시설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면서 구경해 나갈 수 있는 테마파크예요. 매너 좋은 울산은 양산을 비치에 두었고요. 옛날 책방을 지나서 문방구로 들어가 봤는데요. 대고 그릴 수 있는 자라든지 수수깡 같은 게 너무 추억 돋는 거죠. 옆에 다방이 있습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요. DJ 부스에서는 실제로 신청곡을 받아서 음악을 틀어준다고 해요. 해설사분이 계셔서 원하면 가이드도 해준다고 하는데 날씨가 덥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시절에 사진이 걸려있는 사진관에서는 흑백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가격도 저렴하네요. 옆에는 교복 대여점이 있고요. 가게들이 몰려있는 골목은 정말 세트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짜장면집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메뉴판, 포스터 다 옛날 모습을 재현해 놓았고요. 탕수육이 3,500원인 시절입니다. 앞을 지나면 말을 무조건 걸 것 같은 아주머니가 익숙한 폼으로 앉아 계시고요. 분유통을 얼마나 오랜만에 봤던지 두 손으로 입이 가려지더라고요. 화살표를 따라서 계속 관람을 이어갑니다. 이곳은 포경 전성기 장생포 마을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을 그대로 복원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1960년대, 70년대 모습을 담은 건데요. 87년생인 저에게도 낯익은 것이 있고요. 드라마에서 봤을 법한 것들도 있습니다.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차만에서 놀았던 골목을 지나서 앤드류스 집으로 들어갑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모델이고요. 울산의 귀신고래를 학계에 알린 인물입니다. 포수의 집에는 포경 선원들의 사진들이 걸려있고요. 실제 사용했던 기구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크면서 아파트만 기억할 거 아니야. 아파트 주민들. 걔네는 추억팔이를 뭘로 할까?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의 추억팔이를 걱정해주는 여자친구와 함께 선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함과 자기의 농, 그 당시에 잘 사는 사람의 표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늘이 지는 곳에 잠시 쪼그려 앉았더니 시간여행이 온 것 같은 거죠. 전빵이 있고요. 달고나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가게 한 바퀴를 돌고 음료수와 제리볼을 구입했고요. 오락실이 있었는데 동전을 바꿀 수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실제 작동되는 우물을 지나서 학교에 도착했고요. 루머가 참 많은 이순신 장군이죠. 근데 나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후로 나무바닥이 아니었어. 아 진짜? 운도 이런 거. 이 나무 바닥에서 가시가 꽤나 바뀌었었는데요. 확실히 제 시대보다는 조금 더 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다 원조해져가지고 강냉이가나 그러면 섞어서 강냉이 그 시절을 사셨던 어머니께서 설명을 또 이어해 주십니다. 이런 게 또 여행지의 묘미죠. 낯선 사람과도 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수 윤수일 씨가 이곳에 학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곳을 둘러봤고요. 지금 뭐 선생님이 떠들거나 말
어머니께서 교권에 대해서 최근에 속이 많이 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아버님을 따라서 사라지신 어머님이셨고요. 정확히 반을 봤습니다. 고래 해체장, 국수 공장, 고래기름 착유장을 보다가 땅 따먹기를 발견하고 알았어. 여자친구의 몸이 기억하는 게임의 방식을 지켜봅니다. 잘한다. 칭찬은 고래도 숨추게 하고요. 아 맞다. 아니야. 하지만 저희 동네와 다르고요. 그렇게 했는데 나는 빠르게 화재 전환을 하기 위해 고무줄을 몇 번 하고요. 고래막집이라고 실제 식당이 있더라고요. 배도 조금 고프고 가격도 착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셀프인 이곳에 주인장이 안 계셔서 오뎅도 셀프로 떴습니다. 3개 2,000원이었고요. 적은 금액이라 카드 되는지 물었더니 요즘에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네요. 우체국이 있고요. 매월 첫째 수요일에 발송하는 우편물을 만들 수 있는데 매표소에서 가져와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들렀던 곳은 고래빵 연구소라고 해서 음료와 디저트를 파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고래빵을 팔고 있더라고요. 개당 1,500원이었고요. 고래박물관에서 사 먹었던 것과는 성격을 달리해요. 미역으로 만든 마들렌이라서 부드럽게 갈라지고 커피와 우유와 찰떡입니다. 울산은요, 이곳 외에 다른 곳을 가더라도 고래를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보도블록에도 새겨져 있고요. 벽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도로에 세워진 조형물도 고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행복할 것 같았어요. 왠지 큰 꿈을 그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의 고향 광주에는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무등산 순박이 떠올랐는데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울산의 특징이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건 울산 바다를 소개하는 다음 콘텐츠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고향 광주 사랑합니다.